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 로고스의 인터페이스라고 그러죠. 메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또 기본적인 원리부터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거하고 로고스나 이런 도구 사용하는 게 굉장히 밀접하게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한쪽만 잘할 수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라고 그러니까 좀 미안한데 이제 우리가 배웠던 앞 세대의 이제 교수님들의 세대하고 이 로고스나 또 최근에는 AI까지 발달된 시대하고 연구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어르신들이 노력했던 그만큼을 성실히 노력하면 우리가 훨씬 더 이제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디지털이 가져다 주는 이상한 교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전문가가 말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뭐 GPT에서 찾아봤습니다. 그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한다든지 그 또 뭐 로고스에서 찾아보고 신학 연구가 필요 없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말하자면은 우리가 진짜로 연구하는 시간 외에 다른 부분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도구가 없고 AI도 없고 기존의 방법으로는 제일 간단하게 말하면 안 돼요. 뭐 앞으로 되고 안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모르는데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대체로는 이제 교회의 성경 공부들은 특정 수준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설계를 하고 또 그리고 설교 말씀 같은 경우도 복음이니까 더 널리 알려지도록 이걸 하는데 거기에 만족함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밖에 나가서 이상한 데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 나름 겸손하시면서 여러 가지 익숙하신 분들은 본인이 원어 공부도 하시고, 또 로고스도 또 우리보다는 여유가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를 통해서 보고, 또 요새는 문제가 특히 청년들이나 이런 층에서 앞에서 뭐 전도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원어에는 어쩌고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찾아보죠. GPT에 물어보면서. 문제는 내가 안 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써요. 그러니까 그거를 쫓아가려고 쓴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부터 해서 진짜 말씀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씨름하기 위해서 효과적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도구들이 이 현재는 AI 그리고 거기에는 로고스가 들어가는데 제가 뭐 로고스 회사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판매하려고 그런다 그러겠지만 뭐냐 하면은 이 최근에 발전된 도구들이 얼마나 제대로 된 거인지 알기 위해서 또 그리고 제대로 걔네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로고스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나오나 안 나오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AI가 뜨니까 잘 우리가 서로 모르면서도 뭐 AI한테 물어보면 되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결론은 아니라는 얘기고 특히 신학 연구에 있어서는 요 간단한 순서를 기억해 놓으시는데 자료하고 얘를 놓고서 마지막에는 아, 사람인 내가 그거를 다듬고 분석하는 방식을 꼭 거쳐야 된다. 이제 요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은 그 지난 학기보다는 AI를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지난 시간에 이 문답해 보니까 많이 있던데
아직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AI에서 물어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괜히 있어 보이는 표현을 하자면은 마크어 표시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그 쓸 때에는 그래서 뭐 신학이다 그러면은 얘를 강조하고 싶으면은 사람은 주로 인용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AI들은 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티가 나. 근데 여기까지는 또 그 관대한 마음으로 봐줄 수가 있어. 근데 긁어오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예, 문의하신 대로 뭐 신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쫙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기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뭐 사실적인 이런 AI 결과들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하면은 이거는 망신망신 개망신이거든요. 근데 그런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끼리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AI를 잘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는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양질의 자료를 제공해 주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효율적인 도구가 로고스다. 그러니까 모르면은 AI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로고스를 잘 사용해서 엄선되고 분석된 자료를 던져주면 얘가 훨씬 더 정확하고 더 효과적으로 분석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거를 평가하고 하는 것까지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런 도구들의 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게 나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속이려고가 아니라 이거를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걔는 책임 안 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쓰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막 흥분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클로드에게 물어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뭐 AI에 물어보고 나서 그거를 갖다가 쓰려고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갖다가 쓰더라도 한 번이라도 읽고 이야기를 해야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걔네들은 우리 전사님들이 어떤 수준인지 몰라요. 이걸 꼭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물어보는 사람이 주일학교 학생인지 신학교 교수님인지 세계적인 학자인지 아니면 그냥 열심은 있는데 별로 아는 건 없는 우리 1년도 안 된 뭐 햇병아리 신학생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준을 맞춰주도록 내가 양질의 그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물음도 제대로 해야지 이제 그게 좋은 결과물을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그 로고스 화면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 전에도 어떤 분이 문의를 하셨는데 나쁜 게 아니라 로고스에는 여러 가지 그 포맷과 뭐라 그럴까요? 그 앱이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중점적으로 다루는 앱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이상 노트북에 그럼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맥북은 안 됩니까? 앞에도 맥북이잖아요. 그 맥북은 노트북이라고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든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컴퓨터에 로컬에 설치되어 있는 로컬이라고 한 것은 인터넷을 여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 오고 가기는 하지만 내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로고스 앱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또 설명을 해드려야죠. 뭐냐면은 뭐가 아니냐? 편리하지만 app.logos.com은 아니다. 브라우저에서 여는 게 아니다. 이제 그걸로도 90% 이상은 되지만 기준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또 하나는 로고스의 모바일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유용하고 이 노트북에 설치된 게 못하는 것들도 일부 하는 게 있지만 지금은 여기에서는 그 얘기는 거의 다루지 못할 것이다. 말하자면 편리함이나 뭐 찍어서 하고 그런 거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노트북에 설치된 지난 시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 8주 지났는데 뭐가 안 된다고 보면은 인터넷으로 하거나 모바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딴짓하다가 막상 해보려니까 안 되는 게 나중에 오는 거야.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소리를 들으셨겠지만, 특별히 제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 그 수업을 녹화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항상 공개는 안 하니까 조회수에 신경은 안 쓰는데 내가 인기 얻으려고 조회수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정성껏 녹화를 해줬는데 조회수가 2명이에요. 그러면은 별로 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그런 것 같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녹화를 했으는데 왜 했냐면은 그냥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라 그 전사님 한 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노트북이 없다. 데스크탑밖에 없다. 근데 이제 아이패드나 그 갤럭시 탭 같은 건 가지고 있다. 그 경우에 app.logos.com으로 들어가서 보세요. 8, 90% 이상은 비슷해요. 이거를 지난 시간에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브라우저든지 상관없이 주소창에다가 어플리케이션 약자죠. app.logos.com으로 들어가면 그게 열려요. 로고스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가. 그러면 내가 가진 계정으로 들어가면 내가 가진 자료들을 그 노트북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한 90% 정도 되는 성능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좋냐? 내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이 되는 데에서는 어디나 된다. 자, 그리고 이 얘기 듣고 언제 그런 기술이 놀라는 분 없겠죠? 폰에서도 인터넷이 되잖아요. 새로운 소식처럼 들리는 분 없죠? 그러면은 그 핸드폰에서도 app.logos.com으로 가면은 웬만한 기능들은 다 사용할 수가 있다. 작아서 그렇지, 눈에 보기에. 모바일 프로그램하고 달라요. 여기 들어가면 할 수가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이 시간에 내가 해보는 거를 마스터할 욕심을 버리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시간에는 저런 기능이 있구나. 그거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다른 생각이 아니라 저런 기능이 있다면은 어떠한 거를 내가 해볼 수가 있을까를 옆에 그 뭐야 수첩을 놓으시든지 아니면 그 컴퓨터에다 그걸 정리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제가 성격이 급한 것도 있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우리 전사님들한테 최대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이 빨라요. 그리고 필수적인 거는 따라해보는 시간도 있겠지만 전사님들이 따라하는 거를 전제로 하지 않고 그냥 나가요. 근데 수업을 완전히 망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남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호흡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막 보여줘. 그러면 봐야 돼. 그리고 말이 멈췄어. 그러면 대체로 뭐냐면은 뭐 말이 멈출 정도로 화났다. 그게 아니라 해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호흡이 거꾸로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뭐냐면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그 다른 거 하고 계시다가 아니면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시간 보내고 또 해보시라고 가만히 말 안 하고 있는데 눈이 마주쳐. 그리고서 뭐 서로 웃으면 저는 좋은데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이 맞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시간에 마스터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호흡을 잘 맞춰서 하는 걸 보시고 이렇게 좀 해봐요. 근데 대체로 10개 중에 5개는 다음 넘어갈 때까지 성공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중요한 건 제가 기다리긴 하겠지만, 그러면 여유 있게 가만히 있어요, 그냥. 안 되는구나. 요거 안 되니까 이거 해봐야지. 그러면은 영상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셨을 때 데스크탑에 거기에 로고스가 제대로 있다 그러면은 복습을 하는 게 훨씬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학습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한 지난 학기부터는 굉장히 이거를 강조를 하는데 그냥 내가 물어보지 말고 그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정말로 궁금한 게 뭔가. 그랬을 때 1차적으로 거기에 관한 자료를 여기에서 찾아보고 그거를 던져주면은 훨씬 더 어디에 던져주냐 이제 AI 모델에 던져주면은 분석이 더
잘 이루어지게 된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뭐를 해보시냐 하면은 약간 지금 다를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동구매를 하신 것은 그 정확히 말하자면은 로고스 10에 그 요약해 보자면은 총신 커스텀 패키지를 라고 하고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로고스 10 총신판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뭐냐? 자, 분위기 보니까 그 당분간 지금 컴퓨터 해보라는 일 없을 테니까 앞을 그냥 보시면 돼요. 로고스 10이다. 그러면은 10이란 얘기는 9도 있었겠고 8도 있었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로고스 10이라는 게 기능을 의미해요. 그리고 총신 커스텀 패키지라는 거는 우리 학교의 자랑.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큼 많은데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1000명씩이었는데 한 학년이. 근데 많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공동구매를 하게 되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그냥 기존의 패키지를 공동구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장사하기 위해서 그냥 껴들어간 게 많아. 근데 총심파는 이걸 한꺼번에 많이 사줄 수가 있으니까 각 분과의 교수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재들을 100%다 넣지 못했지만 가급적이면 많이 넣어가지고 집어넣은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가격상으로도 우리가 몇 년 동안 이렇게 학교 차원에서 계약을 하니까 많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인율을 따졌을 때에도 제일 그게 그 동일한 자료를 샀을 때에 그게 말하자면 저렴하게 샀다 이거죠. 그러니까 굳이 할인율을 얘기하려면 한 55% 정도. 이건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가격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총심판, 그러니까 로고스텐의 총심판이라는 게 그 얘기인데 AI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좀 나온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크게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대로 있으면은 아예 우리를 안 쓸 수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AI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우리 총심판이 나온 다음에 추가가 됐어요. 때는 2024년 10월 21일 그 구독제가 실시가 됐어요. 구독제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자료가 있어도 최신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 얼마를 내야 되는 게 생겼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예전에는 자료가 이만큼이 있고 기능이 이만큼이 있는데 로고스 10에 이라는 거는 로고스 10이 나올 때까지 개발된 기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자료는 언제 사든지 영원 무궁토록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요 로고스 10에다가 어떤 기능이 추가되고 앞으로 꼭 AI는 아니더라도 어떠한 그 기능들이 추가가 될 거냐 하면은 AI와 접목되거나 AI를 활용해서 훨씬 강력한 기능이 추가된다 이게 복잡하죠. 간단하게 요약. 로고스는 칩만 있는 게 아니다. 기능도 있다. 이해 가시죠? 다음에 아니 AI가 나왔네. 근데 좋은 기능이라는 게 AI도 섞여야지. AI도 반영이 돼야지. 그래서 로고스 펜이 나온 다음에 작년 10월쯤에 AI가 접목된 기능이 나왔다 얘기예요. 근데 로고스라는 회사가 AI 모델을 개발하기에는 작아. 그러니까 밖에 있는 AI 모델을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기능에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도매상에서 사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재료상에서 사와서 소매상에 팔아야 되는데 소매상으로서 사용자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얘네도 쓰는 만큼 돈을 내야 돼. 그러니까 한 번 산 거를 영원 무궁토록 할 수가 없고 로고스 10으로 그 기능은 그러니까 한 번 내고 끝나는 기능은 거기에 고정이 돼 있고 앞으로 개발되는 기능들은 다 구독하는 사람들에게만 추가가 되게 되어 있다. 크게 어렵진 않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 구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총심판 공동 구매는 그러니까
AI 기능, 돈을 더 내지 않으셨으면은 AI 기능이 없다. 근데 우리가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최신 기능을 그래도 써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배우고. 뭔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구독하라 그러면 돈이 떠들어가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다음 주쯤에 우리가 특강도 있거든요. 이 원투 끝나고 이 저녁 시간에 특강이 있는데 그 신청자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은 한 달 동안 되는데 그 2달 동안 그 AI 기능을 쓸 수 있도록 해서 한 조금 지나서 할까? 그러니까 8주니까 가급적 이제 한 학기 동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써보시고 판단하면 되고요. 그리고 어찌됐던 그 로고스 10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구독료가 내려가고 학생 때는 더 내려가니까 그 보시고 써보시고 괜찮으면은 하시면은 되겠다. 그러나 수업을 듣는 데에 있어서는 그 구독을 하지 않더라도 지장은 없다. 자, 여기까지 항상 질문도 그렇고 할 얘기가 구독이 뭐고 기능이 뭐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이제 말씀하세요. 네, 교수님은 어떤 옵션으로 구독하고 계시나요? 저에 대해서는 알려 그러지 마세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또 이제 말하자면은 일반 그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고 지금 사용하는 거는 통신판에 그 AI 접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맞춰야지 아니면 제가 자꾸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여러분은 없어요? 나는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걸 안 하고 지금은 맞췄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로그스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단계에 없는 거예요. 따로 빼가지고 총심판이라는 건 만든 거기 때문에 웬만한 거보다 더 좋은 거고, 이제 끝은 없는 게 그 로고스에 있는 자료가 한 2, 30만 건 되거든요. 거기에 기능을 전체로 하게 되면은 가격이, 그러니까 전세 값일 수도 있고, 그 집을 사는 값일 수도 있고, 20만 건, 30만 건이니까 이제 그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렇게 잡아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냐면은 총심판을 바탕으로 필요한 것을 추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에 대해서는 알려 그러지 마라. 그 이제 구독하면 옵션이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맥스. 네? 무조건 맥스. 무조건 맥스요? 네. 예. 밑에 건 생각하지 마라. 그럼 AI 기능은 밑에 거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데, 없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기능상으로 볼 때는 맥스 아니면 안 하는 게 낫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소박한 질문이었군요. 저는 패키지 전체에 대한 얘기인 줄 알고, 어차피 패키지는 다 갖고 있고, 예. 패키지는 921권이 있더라고요, 책이. 예. 네. 총심판이요? 그거밖에 안 되나? 모르고 계셨어요? 921권이. 다른 분도 똑같으신가요? 저기 공지 뜰 때, 예. 구매하라고 공지 뜰 때 청지 파일로 어떤 책이 있는지 그 리스트가 붙어 있어요. 그거 보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다를 수가 있고요. 지금 내가 자료를 몇 번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일단 로고스를 열어주세요. 별 사소한 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실수를 안 합니다. 열면은 조금 화면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구독이 된 상태고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옆에는 똑같습니다. 자, 내 책이 몇 권 있는지 알려면은 책꽂이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왼쪽에서 서재 항목을 한번 봐주세요. 아이콘 찾으셨나요? 네. 굳이 프로그램을 안 열고 이 시간을 버티려고 그러지 마시고 눌러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모두 하고서
몇 개가 있다는 게 결과로 나옵니다. 이게 통신판이 맞는데 차이가 크게 보인다면은 통신판이 한 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거 지금 있는 거 합쳐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몇 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네, 1338. 예. 그럼 일단 1100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넥슨데 1500개인데. 그 1500건이 되는 이유는 통신판이 구독을 안 했을 때 1100건, 그리고 맥스를 구독했을 때 새로 들어가는 게 뭐 500 몇 건, 700 몇 건이 되는데 교집합이 있겠죠. 그거를 빼면은 이렇게 1500건.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건수가 중요하다기보다 내가 무슨 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로고스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살려다 보면은 안 사죠. 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책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보실 것은 처음에 나오는 질문들을 고려해 가지고 꼭 한두 분은 질문하실 거를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지금 보이는 모양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일단 괜히 나는 잘못됐나 당황하고 나중에 꼭 질문하게 되니까, 첫 번째, 책이 뭐가 있는지를 보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책 표지만 가지고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엑셀처럼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보는 것도 있겠고, 약간 표지를 간단히 보고 정보를 간단히 보는 거. 저는 이제 맨 마지막 게 그래도 웬만큼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쭉 가다 보면 대충 이 위치,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I 옆에, 인포메이션 왼쪽 옆에 여기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번역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음역만 했어요. 그러니까 커버 뷰, 타일 뷰, 디테일 뷰가 있는데 타일 뷰로 요거를 설정을 해주세요. 나중에 원하면 바꾸고. 자,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쯤이나 다시 해볼 수도 있고 이따가 해볼 수도 있는데 여기 뭐 검색하는데 왼쪽에 가로줄 3개가 있죠. 이거는 항상 내가 자료를 찾던지 아니면은 책의 내용을 찾던지 하게 될 때에 필터를 여는 거예요. 필터라는 거는 걸러내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들 중에 내가 여기에서 필터를 설정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책만 이렇게 보이게 돼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은 눌러보세요. 쫙 나오죠? 그러면 쭉 스크롤을 해보다 보면 거의 밑에쯤에 장치가 있고 이 기기에 없는 발음이 없습니다. 발음이 어렵습니다. 다른 기기에도 없는 해서 이 숫자가 나와요. 찾으셨나요? 요거는 중요하니까 나중에 꼭 질문하게 되니까 그 요렇게 한번 보시고, 그런데 지금 방법만 보시고 이거를 실제로 하면은 한꺼번에 지금 병목 현상이 있어가지고 와이파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확인만 해보세요. 기기에 있는 게 대부분 다 이 기기에 있으면 설치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요거처럼 몇십 건 정도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경우에 따라서 설치할 때 내 기기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1100건 중에 150건만 있고 950건이 이 기기에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뭐냐? 설치가 안 됐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자면. 그럼 왜 설치를 안 하느냐? 열내지 마시고. 왜 설치를 안 했냐면은 컴퓨터 사정이 다 다르니까 일단은 적게 했거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기기에 없는 요거를 눌러 보시면 여기 이렇게 기기에 없는 자료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얘는 지금 서재를 눌러가지고 말하자면 띄워져 있는 거거든요. 팝업되고 플로팅 되어져 있는
그 윈도우예요. 자, 좀 이게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떠 있으니까 불안하다. 좀 내려오라고 그래서 해보자. 그러면은 서재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새 탭에서 열기를 눌러주시면 화면에 고정되게 이렇게 뜹니다. 별거는 아닌데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은 아까 이 기기의 없는을 장치를 열어서 해보시면 이렇게 눌러보시면 그렇게 필터링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확인할 거.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에 그 위에 필터가 걸렸다는 게 맨 왼쪽에 파란 글자로 모두 보이세요? 그 다음에 약간 화살표 같이 돼 있고 X 장치 땡땡 이 기기에 없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기에 없는 것만 이렇게 보여준다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 경우엔 또 그 목록으로 보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자, 지금 뭐냐면은 자,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가기 전에 로고스나 이런 지금 뭐 AI나 이게 우리 전사님들이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제일 중요한 그 이유가 그 너무 무섭게 쳐다보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이유가 교양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표현을 바꾸자면 소양이 없어서. 그러니까 로고스 자체가 어렵고 AI가 어려운 게 아니라 컴퓨터를 웬만큼 잘하면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게 많이 없어. 지금은 뭐 때문에 그러려고 하냐면은 엑셀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파일에서 선택할 때 컨트롤 누르고 선택하면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여기 메뉴에 선택하고 시프트 누르고 선택하면 쫙 선택되는 거 어디선가 들어보셨거나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그 원하는 설치를 원하는 거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하면은 조 화면이 나오거든요. 해보세요. 이 설치 안 된 게 있으면.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혹시 해보고 싶더라도 지금 수백 개 되는 거를 다 선택하고 하면은 교통체증이 일어나니까 그 나중에 기숙사 가서 해보시던지 아니면 하나만 우리 서로를 위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다운로드를 하면은 뱅글뱅글 바퀴가 돌아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요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항상 학기 초에 이런 질문이 많아요. 남들은 다 있어. 근데 나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안 열려. 왜? 그 말하자면 서점에서 사놓고 집에 안 가져왔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서점에서 가져오려면 아니면 택배로 배송해 달라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로고스를 사용한다는 거는 말하자면은 인터넷 기반의 프로그램이고 앞으로 지향하는 거는 전체를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거를 고려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에 로고스 본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용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내가 그 1100권짜리 총심판을 구매를 했다. 그러면은 여기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30만 권의 자료 중에서 이렇게 총심판에 속해 있는 1100권에 대한 사용 권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용 권한은 이미 받았어. 근데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는 처음에 했을 때 전체를 했거나 그러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그 순간 뭐가 이제 인터넷이 불안정했던지 여러 가지 이유로 전체가 다운로드가 안 됐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인해보고 안 됐으면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에선 대부분 설치가 됐을 거고.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이제 내가 검색을 하거나 그거는 요 안에서 대체로 이루어지고 아주 복잡한 검색은 서버로 갔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이패드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뭐 데스크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노트북을 이렇게 보고 하다가 메모를 했어. 아니면 줄을 긋든지. 그러면은 시간차는 약간 있는데 아이패드에서 그 성경 그 자료를 열어보면은 내가 메모하고 줄근 게 표시가 돼요. 왜냐면은 이 사용자가 이렇게 표시를 했다. 그럼 여기에서 그거를 저장한 다음에 다시 동기화를 통해서 아이패드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꼭 쉬는 시간에 질문할 게 하나가 생겨요. 그러면 제가 뭐 노트북이 한 개가 있고 또 이제 뭐 목욕실에도 한 대가 있고 또 그리고 집에도 한 대가 있는데 로고스를 몇 대나 설치할 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내 소유인 한에서는 그 뭐 몇 대 설치가 되고 안 되고 없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머리가 이런 데 잘 돌아가잖아요. 김전도사, 이전도사, 박전도사가 모여서 회의를 했어. 야, 로고스를 꼭 쓰고는 싶은데 너무 비싸지 않냐? 3등분하고, 자, 가위바위보, 김전도사 이름으로 하고, 이전도사, 최전도사가 이제 해가지고 3분의 1로 나눴어. 끝까지 들으세요. 근데, 김전도사는 서울 살고, 이전도사는 부산 살고, 최전도사는 성교 나갔어. 그러면은, 로고스가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같은 계정이 서울에서도 나타나고, 부산에서도 나타나고, 베트남에 나타났다, 태국에 나타났다, 그렇게 된단 말이니까. 그러면은, 이상한 게 기록이 다 돼요. 근데 웬만큼은 봐주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거를 체크를 안 하고 있다가 심하다 싶으면은, 이제, 그게 아마 자세히 보면은 영어로 된 것 중에 그 얘기가 있을 거예요. 자동으로 끊길 수가 있어요. 그 전 단계로, 야, 이 동네는 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 예를 들어서 총심판에서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면은, 이제 언어연구소로 주관했던 거기로 메일이 와요. 자, 퀴즈. 그런 메일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새는 아니고 10년 전, 20년 전이 있는데 꼭 로고스는 아니고 이제 다른 프로그램 할 때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로고스를 쓰는 이유가 내가 봤던 데에서 이게 열리고 또 그리고 화면 구성이나 이게 그냥 내가 보기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내가 설교할 때 이 성경을 보고 원어 성경은 뭐 보고 영어 성경은 뭐 보고 주석을 뭐 본다는 거를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성원실 원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배울 건데 근데 내가 보던 게 이 최종도서가 이런 똑같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로고스의 기능이 뭐 지우긴 했는데 또 한 번 그리죠. 그러니까 자료만이 아니라 이북의 역할은 절반도 안 돼요. 이거를 사용자화하고 내 거를 통해서 구성하고 나에게 가장 맞는 그 연구 환경을 만드는 게 절반 이상인데 여럿이 쓰면은 요거를 좀 하기가 어렵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틈을 안 주는데 뭐냐면은 그러면은 식구끼리 쓰는 거는 안 됩니까? 원칙상으로는 안 돼요. 근데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근데 문제는 또 대체로 아버지 목사님하고 또는 오빠 쓰시던 거하고 내가 쓰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런 문제는 있고 자, 안 들키는 방법. 좀 들켜도 말할 수 있는 방법.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그 앱.로스.com으로 쓰고 같은 집은 같은 IP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다. 그것까지 어떻게 뭐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로고스는 인터넷 기반의 프로그램이고 내가 사용하는 것을 사용자화 시켜주는 것이고 아직 전체를 구경도 다 하진 못했지만 그냥 텍스트보다도 기능이 훨씬 더 많고 그거를 잘 사용할 때에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은 질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패드하고 갤럭시 탭하고 이렇게 노트북하고 쓰는데요. 예, 지금 보니까 거기 없는 게 한두 가지 차이가 나긴 해요. 예. 근데 궁금한 게 그 기기의 로컬 디바이스에 저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앱 관련된 뭔가에 저장이 되는 건지 되게 궁금하네요. 자료는 그 로컬에 저장이 되는 게 기본인데, 근데 이제 거기 한두 번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모바일 기기에서는 안 되는 자료들이 있어요. 일부가.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 iOS에서는 되고, 안드로이드에서는 안 된다든지, 그런 게 아주 소수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정도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전자책인데 어디는 열리고 어디 안 그러니까 일단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내려놔야 되는 게 전자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자책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니까 전자책이라고 그러면 자꾸 혼동을 하게 되는데 프로그램 중에서 그거를 분석할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킨들이나 이제 알라딘이나 이런 데서 있는 전자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iOS는 되고 열리고 네, 많지는 않아요. 아주 아주 일부. 극소수 예,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그 iOS는 100%다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로컬이. 아니, 100%는 없지. 그,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 그 로고스 5이 그 iOS 위주로 처음에 그 친화적으로 iOS 프렌들리로 그 개발됐다고 하더라고요. 꼭 그렇지 않고요. 은퇴하신 CEO가 그 80년대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었는데 거기에서 킹제임스 버전 왜 이런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킹제임스 버전 검색 프로그램 만들다가 1992년에 이 회사를 차렸어요. 그러니까 꼭 iOS 위주는 아니고 근데 이제 모바일 중에서는 아이폰이 먼저였잖아요. 스마트폰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게 있고, 기본은 컴퓨터가 우선이다. 아, 네. 노트북은 100%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안 되는 게 있죠. 왜냐면 모바일을 위해서 만든 자료는 아, 노트북에서 안 되겠죠. 만들 수 있고. 네. 오케이. 질문 맡은 관원장으로. 이제, 예, 그렇게 질문해 주시는 게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왜 질문을 했느냐? 수업을 잘 듣기 위해서, 그것도 그렇고,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들은 설치가 돼 있는 게 좋은데, 일단은 웬만하면 다 설치해라. 1000번이라면 많은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설치가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뭐 10기가 왔다 갔다 될래나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정도 여유는 있어야 되고, 자, 질문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설치된 거를 설치를 제외하거나 아니면은 요거는 검색이 안 되도록 하는 기능이 없느냐? 있죠. 근데 굳이 그렇게 예민하게 그 어떤 걸 빼고 그런 거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우리 검색하고 분석하는 거를 집중으로 좀 하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세팅에 몰두해가지고 이제 또 뭐가 볼 거냐면은 40대 이상을 위해서 노안을 위한 로고스 세팅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 뭐냐 확대하고 축소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200%, 150%, 100%가 있어. 근데 나는 다 마음에 안 들어. 157%를 원해.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금은 조금 확대되어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다른 프로그램 이용해서도 그렇게 한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자, 화면을 보면 요 맨 왼쪽 좌측에 정확히 동그라미 안 그려졌네. 그 세로점 3개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세로점 3개가 잘 찾아보면 여러 군데 나와요. 여기도 세로점 3개가 있고 여기도 있고 요거는 뭐냐 하면은 옛날 버전에는 톱니바퀴 모양으로 요게 주로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로고스의 그 메뉴 디자인, 인터페이스 디자인도
전체적인 그 유행을 따라간다 그럴까요? 약속을 따라가요. 뭔가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요 세로점 세 개를 누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니까 얘는 그 프로그램 전체 윈도우의 왼쪽 아래에 있는 거고, 쟤는 그 안에 있는 윈도우의 그 별개 윈도우의 오른쪽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 오른쪽 위는 이 윈도우만 제어하는 거고,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점 세 개는 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만이 전체죠. 전체 로고스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쉽게 말해서 화면의 폰트 크기를 조절하는 거를 볼 텐데, 자, 일단 보시면 오른쪽 위에 점 세 개를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눌렀더니 맨 위에 가가 글자가 두 개가 있는데 작은 가가 있고 큰 가가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하시면 이거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또 우리가 서운하니까 요거를 크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요 안에 윈도우의 글자만 작아졌다, 커졌다 하죠. 일단 그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왼쪽 아래로 가보세요. 여기 보면 딱 가운데쯤에 숫자가 있어요. 여기 보면 80, 100, 150, 200이 있죠.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150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보다 글자가 커졌죠. 젊은 것들은 몰라요. 뭐냐 하면은 이게 왜 필요하지? 그냥 100% 하면 되지 않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편하게 요거를 조절해야 되고, 그 노 교수님들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컴퓨터를 쓰시긴 쓰시는데 컴퓨터 옆에 항상 이따만한 확대경을 두고 쓰세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글자가 안 보이셔가지고. 그리고 60, 70대 이상 되는 요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젠 종이책 못 본다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데 디지털로 로고스를 보는 이유가 글자가 자유로워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리라. 여기 보시면 80, 100, 150, 200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예민한 한국인을 위해서 오른쪽 보니까 누워있는 가로점 3개가 있죠. 걔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화면을 2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옆에 열렸는데,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 설정이 열려요. 자, 근데 딱 보면은 예언컨대 그 심판의 예언이에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배운 게 별로 없잖아. 그리고 할 줄 아는 게 이제 오늘 시간이 지나면은 프로그램 설정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면 뭔가 로봇 사슬이 해보고 싶어가지고 괜히 프로그램 설정을 만져보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새벽에 연락이 와요. 전혀 안 건드렸대. 믿어요. 믿는데 전혀 안 건드렸는데 메뉴가 다 독일어로 바뀌었든지 뭐 아니면은 이게 메뉴가 다 중국어로 바뀌어가지고 괜히 고민하지 마세요. 아, 중국 성교 나가라니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첫 번째, 갑자기 환란을 만났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이렇게 됐으면 이 위치를 기억하세요. 기본값 초기화. 자, 요게 기본값 초기화가 꼭 한글로 나타나리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그 독일어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자, 해보지 마요. 그냥 구경만 하시는 거예요. 언어 옆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언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안 건드렸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탁 건드리면 다른 언어로 바꿀 수 있으니까 기본값 초기화가 위치가 저기다. 요것만 익혀두시란 얘기니까. 자, 그리고 괜히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뭐냐면은 나는
그 뭐 화란에 가서 개혁주의 신학을 연구할 거 화란으로 괜히 바꾸지 말고 그러다가 다시 바꾸는 거 못 찾아가지고 후회하는 사람 가끔 보니까 그러지 마시고 물론 고급 기능 사용해서는 영어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기능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거 배울 때 아니니까 뭔가 건드렸다가 문제가 심각해졌거든 기본값 초기화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버려두면 재시동이 되고 아니면 껐다 키면 된다. 아니, 컴퓨터를 껐다 키는 게 아니라 로고스를. 그런데 여기서 온 이유는 다 무시하시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숫자가 보이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접근성. 놀고 싶으시면 무슨 얘기? 로고스를 가지고 놀고 싶으면 요 세 개만 가지고 노습니까? 요거는 화면 크기 조절하고 뒤에 배경색인데 또 이것도 굳이 바꾸지 말고 근데 흰색 아니면 종이색 둘 중에 하나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보시고 마시면은 되겠다. 자, 다른 거 일단은 괜히 건드리지 말자. 그 나중에 조금 익숙해지면 요거를 이제 손을 보더라도 요거를 그 어쨌든 프로그램 설정을 통해서 화면의 그 폰트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노트북들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표현할 수 있는 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글자가 또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초보자들이 하는 질문들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예상 밖의 이제 질문들도 나오기는 나오니까 자, 보면은 구독을 하는 사람과 구독을 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독하는 사람들은 최근에 로고스 맥스라는 요 표시가 떠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 보면 여기 사람 표시에 자기 사진을 올려놓으면은 요게 이제 여기 사진이 뜨는데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근데 또 그거를 굳이 하려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 이제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성경은 열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성경 찾아보세요.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요. 자, 찾으셨어요? 예. 성경 누르면 기본적으로는 개역 개정판이 열려야 되는데 더러는 너무너무 보수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셔서 그냥 개혁판이 열리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없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열린 분 있으세요? 기억한 거예요. 네, 교육 한글 좀 있죠? 다른 사람들은 아직 안 건드려도 되고 그분들만 아니면은 구경만 하셔도 돼요. 자, 지금 하고자 하는 바는 뭐를 하고자 하는 바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웬만한 교회에서는 다 개역 개정을 쓰잖아요. 우리 학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로고스 한글판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역 개정판 한글이 성경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꼭 뭐 잘못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이 설치하는 과정에서나 개역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들 다 개역 개정 보는데 개역 보면은 좀 이상하고 그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성경을 열었을 때 개역 개정이 열리도록 지금 바꿔볼 거예요. 나중에도 여러 번 나오는 건데, 자, 너무 심각하지 말고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 개역 개정 나오는 분들은 그냥 뭐 여유롭게 들으시면 되고. 자, 자료에 관한 얘기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설정을 하냐 하면은 자료에서 설정을 하는데, 자료라는 얘기는 책을 바꾸는 거니까 그것도 책꽂이에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재를 누르면 되는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고 새 탭에서 열기로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 거는 내가 지금 활성화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는 위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굳이 설명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컴퓨터 교양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요 꼭지를 잡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그림자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그 바뀐 그림자대로 놓으면은 지금 그 윈도우가 전체로 되게 되도록 됐고, 뭐 이거는 큰 위험성 없으니까 좀 가지고 노셔도 되겠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왼쪽,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 근데 중간쯤 이렇게 하면은 전체가 되니까 여기서 넣으면 전체. 요 얘기예요. 자, 요게 중요한 게 내가 편한 대로 윈도우를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리고 항상 안타까운 게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모니터가 하나고 이 듀얼 모니터를 여러분들이 보도록 할 방법이 불가능은 아니지만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로고스는 이 윈도우를 그 여러 개의 모니터에다가 배치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성경 보는 모니터 그리고 뭐 이렇게 번역 비교해 보는 거 주석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러고 그걸 하나씩 보고 자 간단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고자 하는 법 개역 개정을 가장 우선적인 성경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달리 생각해 보시면 우선순위를 개역 개정을 맨 위로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 위에 또 세로점 3개를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은 중간에서 약간 위에 우선순위 도서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특별히 개역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나중에 하려면 귀찮으니까 지금 해버리죠. 우선순위 도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제 경우는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이 제일 위에가 있죠. 아마 다른 분들은 밑에 성경이 없을 거예요. 그게 정상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은 지금 그 위험하니까 손 떼고. 제가 뭐를 해볼 거냐면은 개역 성경을 가지고 성경 개역으로 개역 한글. 자, 그러면은 자, 손 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괜히 건들지 마시고. 개역 한글이 여기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로 들으세요, 일단. 내가 자료를 우선순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그 자료를 찾아. 그리고 그 찾은 자료를 드래그해서 맨 위로 올리면 돼요. 자, 손대지 말고.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을 제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개역 개정판 위로 올려볼게요. 참 별것도 아닌데 되게 별거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선순위가 개역 한글판이 위로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성경을 눌러보면 개역 한글판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까 개역 한글판이 제일 위에 우선으로 열렸던 전도사님들은 개역 한글을 찾아도 되고 여기에서 자, 지금 조건 서재를 열어야 돼. 그런데 띄워서 열면은 여러 가지 놓칠 수가 있으니까 새 탭에서 열기로 서재를 여시는 겁니다. 아까 개역 한글판이 우선됐던 분들은. 그리고 위에서 개역, 개정. 이렇게 하시면은, 자, 손 다시 대셔도 돼요, 이제. 특히 아까 그분들.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이 여기에 떠요. 뜨셨어요? 그러면은 얘를 선택하고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가로줄이 오른쪽 우선순위 도서에 생기거든요. 얘를 맨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저는 있으니까 얘를 다시 위로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선택해서. 그래서 개역 개정이 맨 위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자, 올리셨나요? 성공했다는 간증을 기다리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진짜 성공했는지는 성경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눌렀을 때, 그러니까 아이콘을 누르라는 얘기예요. 아까처럼 성경 개역판이, 그러니까 한글 개역판이 뜨지 않고 개역 개정판이 뜨면은 된 겁니다. 별로 그 복음과 구원의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꾸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로고스가 사용자화가 되는 건데, 로고스에서 이제 분석해서 자료를 보여주는 게 헬라어 사전도 찾을 수 있고 그 히브리어 사전도 찾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고민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헬라어 사전 하나밖에 없으니까 집에. 그런 고민할 게 없는데 가면 갈수록 통신판에도 그렇고 헬라어 사전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뭘 보시려고요?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헬라어 성경 중에 제일 위로 올린 게 어디를 가나 헬라어 사전을 봐야 될 때는 그게 우선적으로 보이는 원리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료에 있어서도 주석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일단 원리로만 아시고 너무 여기에 또 몰두해가지고 이것만 심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 개역 개정이 우선순위 성경으로 돼 있으면은 그걸로 된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는가?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 왼쪽 아래에 보면은 아까 세로점 3개가 있었죠. 바로 그 윗줄에 보면은 모두 닫기가 있어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 닫혀요.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막 누르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은 뭐를 보려고 그런 거냐면은 다시 서재로 가보세요. 다음에 종류를 열어보시고 이 기기에 없는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종류 첫 번째 성경 주석이 나오지 않나요? 그래, 걔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아무거나 맨 위에 있는 거 한번 열어보면 사무엘상하 주석이 나왔는데 자, 쭉 내리다 보면은 로고스는 링크가 있는 게 파란 글자로 떠요. 지금 보면은 제가 연 주석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무거나 가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아닐 수 있지만 성경 구절이 하이퍼링크로 된 거를 보고 가면은 이 성경이 자동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우선순위 설정한 성경 구절로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바꿀 수도 있기는 있는데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간혹가다 그럴 수 있겠죠? 이제 선교사로 나가시던지 아니면은 그 짧은 기간이라도 선교 나갔을 때 거기서는 기본을 ESV 성경으로 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똑같이 우선순위 가서 ESV 찾고 드래그해서 그 개를 위로 올리면 모든 이런 성경들이 그 ESV 성경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로고스는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확히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새 AI도 그 기기나 그 모델의 성능이 중요한 것보다 걔는 웬만한 걸 다 아는데 뭐를 원하는지를 내가 표현할 수 있어야지 그게 정확히 되듯이 로고스도 마찬가지인데 검색어 배운 거 하나 때리고 막 때리지 말고 검색어를 살짝 던져주고 나서 잠깐 기다리면 로고스는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어요 하고서 기능이 밑에 쫙 떠요. 요거는 해보면 되겠죠. 자, 보면은 왼쪽 위에 보면은 일단 로고스 마크가 있습니다.
마크 찾으셨어요? 오른쪽에 보면은 흐릿한 글자로 구절 또는 주제가 있어요. 정확히는 구절 주제를 여기다 많이 쓰긴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가장 간단하게 로고스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NIV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NIV가 정확히 없나? 그 ESV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도서 중에 밑에 쫙 떴잖아요? 얘가 ESV를 던져주니까 어떤 거를 제가 할까요? 그러고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밑에 쫙 나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도서 중에서 English 스탠다드 버전이 제일 첫 번째로 떴죠. 그러면은 얘를 눌러주면 ESV 성경이 이렇게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알 수 있는 게 내가 다른 성경을 열고 싶어도 약어를 여기 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 그게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에 나는 다른 성경이 아니라 성경 장절 좀 찾아가는 걸 배우고 싶다고 눈빛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구절 또는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약어로 요 3땡땡 16하고서 잠깐 기다리세요. 누르지 말고. 그러면은 맨 위에 찾아보기에서 선호하는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가기가 나오죠. 걔를 눌러보면 뭐가 열리겠어요? 아까 우선순위를 개역개정으로 했으니까 개역개정 성경에서 요게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간단히 보시면 요거 배울 게 많지만 눈치를 보니까 개역개정이 열렸는데 위에 구절 표시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3땡땡16. 그러면 여기에다가 구절을 입력하면은 얘가 알아서 글로 이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12장 1절 누르지 말고 밀지 말고 잠깐 기다려 보면은 가기 해서 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같은데요. 창세기 12장 1절로 갈까요? 그러면은 얘를 클릭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때려놓고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지 말고 살짝 뭔가를 던져주면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얘가 제공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여기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 목차가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이제 그 성경 사이트 같은 데서 많이 하는 방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찾아가는 법. 역대하 뭐 4장 몇 절이다. 그러면은 하나씩 눌러서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일단 모두 닫기를 하고 이제 아주 간단한 거를 배웠는데 또 하나 더 막 배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지만 하나 더 알려드리겠다는 얘기니까. 뭐 사랑이 몇 번 나오나 뭐 이런 거 찾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닥 그냥 불쌍하니까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것 같지만 사랑 여기 쳐보면 여기 보면 밑에 검색 중에서 나머지도 있지만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서 사랑 검색이 있죠. 수십 개, 열 몇 개가 나오는 중에 여기 보면은 걔를 클릭해 줘도 되고 이거는 그냥 컨트롤 엔터 치면 되는 거다. 그거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나오는 이 구절들을 찾아주게 되는데 요거는 조금 설명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지금 스마트 검색에 관한 것들은 구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분은 그냥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닌 분들은 따로 신청하지 말고 따로 신청하면은 아마 한 달인가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자료를 거기 갖다 줘야 두 달이 되니까 다음 주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히 여러분들이 출석했다는 거를 확인하는 폼을 드리고 오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찍으셔서 거기에 여러분들 학번하고 쓸 내용들 뭐 그냥 간단히 쓰셔도 되니까 써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링크로 그냥 카톡방에 많이 드리는데 굳이 하자면은 또 이것도 못할 거는 없지만 출석이니까 현장에 나와서 QR코드로 해야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조금이나마 요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니까 거기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그 열심히 해야죠. 근데 이제 그 오늘까지는 여러 가지 출석과 그게 어떻게 출석을 체크한다 연습이라고 보셔도 되고 왜냐하면은 철회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뭐 철저하게 표시는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래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대략이라도 우리 전사님들이 오신 숫자가 있고 여기 체크한 숫자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열심히 참여를 하시고 또 이렇게 청강생들도 있고 그래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 간혹 가다가 그 분위기가 좋아지는 건지 나빠지는 건지 어쨌든 분위기가 좀 바뀌면 출석 체크는 40명 했는데 뭐 19명 앉아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은혜가 있다가 심판의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 이제 너무 차이 안 나도록 분위기 봐서 잘 여러 가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착각했었는데 오늘 말고 다음 주니까 9월 9일인가요? 9월 9일, 그러니까 저녁 7시 이 자리에서 특강 뭐 있는데 수업 듣는 분들은 다 포함이 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조금 일반적인 얘기들 또 그리고 완전히 기초적인데 수업 시간에 물어보기는 어려운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 포스터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물어보시면 그런 것들을 답하는 시간을 다음 주 이 시간 저녁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